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공감 로그인 구구절절 김구 변호사와 함께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여러분들의 변호사 김구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날이 추워갖고 언젠가 저희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날이 좀 따뜻해지고 새로운 계절이 오면 네. 소송이 아무래도 늘더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그동안 안 했던 소송들이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이제 행정법상의 원칙인데요. 네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청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행정청하고 어떤 관계가 됐을 때는 일단 힘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네. 지레짐작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렇겠죠. 그러나 생각보다도 우리 일반인들하고 그 행정청하고 소송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을 때 어떻게 나라하고 싸울 수가 있냐, 네. 그리고 너무 힘이 붙이지 않을까, 네네. 지레짐작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행정법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입법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네네.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예. 개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소하긴 한데. 예. 간단합니다. 개념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행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안 해도 되는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또 이걸 해라라고 이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한 100세대 정도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이제 허가를 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허가를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공짜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나라에 기부 체납해라. 이렇게 네. 조건을 납니다. 예, 예.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그게 타당한 부관일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100세대 이상이 되니까 교통이 많이 있을 거고 당연히 진입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옆에 건물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줄 수 있고. 있죠. 그러니까 진입로 만들어라. 충분히 타당한 얘기니까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건 부당 결부가 아니죠. 정당한 결부죠. 네. 어떤 조건을 주고 이제 공사를 시행을 이제 허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행정청이 이제 이걸 넘어서서 네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허가를 내줘서 고마운데 네. 뭐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이제 그것을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실행하기 어려운 지나친 커다란 조건을 걸었을 때 네. 그거를 뭐 실행할 수 있어도요.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걸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냐 약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허가 받는 게 좋으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돼도 그냥 할까? 수용을 하게 네, 된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걸 막는 원칙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네네. 결과적으로 행정 권력의 남용을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원칙이죠. 네. 그 소송으로 그럼 이어집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죠. 네. 그다음에 행정청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공법상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예. 사례를 좀 하나 들어주시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건설 사업을 이제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진입도로. 누가 봐도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입도로 설치해서 그걸 기부 체납해라. 이런 좀 조건을 다는 거죠.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소송으로 갔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야, 이거 행정처가 오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이게 교통도 잘 되고 진출입도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한 쪽에 있는 땅을 기부 체납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주택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급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이게 괜찮은 겁니까? 법원이 판단했을 때도 이건 행정처이 좀 오버한 거야. 네. 이제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이제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일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네.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다. 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이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이용은 생각에. 아니고요. 네네.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허가고 이 조건만 다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일률적으로는 볼 수 없고요. 뭐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용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대부분은 저항을 못 하죠. 맞아요. 뭐 이거 사업 하나 잘못되면 누가 사업을 폐지할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못 하지만 국가에서 미리 이제 예견을 해서 네네.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청에도 하나 경고를 주는 거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이게 개인적인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아닙니다. 겁니까? 공공 건물에도 해당이 됩니까? 공공 건물은 시행자가 대부분 이제 국가하고 행정처이기 때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긴 상관이 네. 없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주로.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예는 없을까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도 이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편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을 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레저 회사가 이제 충청남도에 이제 천안시 근처에 있는 골프장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승인을 받았어요. 네. 충청남도에서. 골프장 승인은 그때 당시에 떼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뭐 승인 하나 받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25억 정도를 이 충청도 지역 발전 협력 기금으로 기부를 해라. 예, 민법상으로 행정상 아니고 네. 민법상으로 충청남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민법상 증여 계약을 왜 했을까요?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은 이건 행정이 아니다. 이건 민법상 증여 계약이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골프장 공사에 착수했고요. 골프장 회원 모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에서 25억을 안 주니까 이 회사를 상대로 니네 우리랑 민법상 증여 계약 했지 않냐. 25억 빨리 줘. 네.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등법원까지는 충청남도가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상 증여계약이잖아요. 네. 여기에도 행정상의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대법원에서는 형식은 민법상 증여계약이지만 이건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법원이 어떤 데입니까? 너희들 논리로 내가 깨줄게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공무원이 이제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네. 골프장 지어라 이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이익이 되는 거죠. 네.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조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담 붙일 수 있죠. 골프장 허가해 줄 테니까 뭐 진입도로를 깔아라 아니면 환경 부담금을 내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부담이라 할지라도 이 비례 원칙 너무 과하거나 그다음에 부당결부 원칙 이런 데 반하면 안 된다. 적법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프장 승인하고 25억 그 지역 그 개발금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 관련성이 있냐 없냐 그걸 보자는 거죠. 네. 보면 공무원이 우리 대법원이 보니까 공무원이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회피하려고 민법상 징역계약을 일부러 했네 이렇게 네, 정확히 네, 보신 네. 거예요. 그다음에 사법상 이것은 사법상 계약을 일부러 체결했다. 네. 이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위반된다 이렇게 정확히 음. 봐버린 거죠. 그래서 지방 이제 충청남도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징역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민법상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 민법으로 끝내줄게. 민법 103조 위반해서 무효야 이렇게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네. 레저 회사가 결국은 25억을 안 주지 않아도 예, 안 내도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예. 법률을 피해가기 위해서 네.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엔 네. 피해를 보셨네요. 사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골프장 지어서 떼돈을 버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을 지어서 큰 돈을 버는데 그 25억 정도 지역발전금으로 내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생각하시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충청남도 공무원의 생각에 동조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국민한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가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여기서 만약에 계속 무슨 행정처분에 수익적 행정처분을 해줄 때마다 뭐 허가 낼 때마다 뭐 사업 시행을 승인할 때마다 계속 금전적인 대가를 계속 어떤 식으로도 국가가 받아내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그래서 내려주셨습니다. 국가가 매관매직하는 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도지사 자격 줄 테니까 5억 내놔.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합법적인 형태를 띄었죠. 도민 발전금을 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청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에 맞아서 적법하면 허가 내주고 안 되면 안 내주는 거지. 왜 25억이라는 돈을 돌라고 그래? 의미 없이. 실질적 관련성 없이.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네. 앞으로 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계속 준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이제 인천 지역에서도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 분명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행정청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시는데 여기에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지만 누가 볼 때도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조건들이 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싸우는 무기가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청이니까 힘이 세서 내가 어떻게 이걸 거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합치면 그다음에 이길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법원의 판단은 그거네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무슨 금액이 오가고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죠. 그게. 네. 부정한 청탁으로 결론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네. 그런 재건축. 경우 재건축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네네.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를 정하려고 했지만 네네. 간단히 아실 부분만 있어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재건축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재건축 조합에서요. 재건축을 다 재건축을 다 찬성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네네. 나는 집이 좀 낡았어도 여기에 계속 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반대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5분의 4 이상이 돼야 돼요. 네. 찬성하는 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3개의 동이 있어요. 네. A동, B동, C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니까 5분의 4가 넘었어요. 네네. 그럼 우리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이상하게 그 A동에 사시는 분들이 참 비협조적이야. 아, 거기는 5분 회사가 안 돼. 전체는 되는데 되는데 A동만? A동만 안 돼. 네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A동만 5분 회사가 안 넘었어. 네. 그렇다 할지라도 3분의 2만 넘으면 괜찮아요. 아, 즉 전체적으로 5분 회사가 넘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동에만 약간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5분 회사를 못 넘었다 할지라도 거기가 3분의 2만 넘으면 가능하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오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네. 그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체를 얘기할 때는 5분의 4지만 네. 동별로 얘기할 때는 3분의 2도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지 다른 데서는 5분의 4를 다 넘었겠죠. 그렇게 되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싫으면 이제 시가로 조합이 사가지고 그분을 내보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5분의 4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난 재건축 반대한다. 난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 근데 이제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5분의 1 그분들 때문에 이 재개발이 안 되고 재건축이 안 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시가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분의 4예요. 이 정도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네, 몰라서 그렇죠. 네, 네, 네. 평생에 살면서 나한테는 뭐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를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정당한 조건을 붙이는 거, 이제 부관이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봐도 아, 이것은 뭐 그럴 수 있겠네. 뭐 진입도로 같은 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아, 이게 무슨, 이 허가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네, 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떤 부당하다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어떤 걸 결부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때 그때 소송으로 다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인허가에서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을 할 때는 5분의 4 이상이 되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그 재건축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시가로 이걸 우리한테 팔아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5분의 4가 넘는다는 조건 하에 어떤 특정한 동만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근데 거기도 5분의 4, 전체적으로 5분의 4가 넘었는데 여기는 5분의 4가 안 돼. 이런 경우는 그럼 재건축 자체가 추진이 안 되냐? 그건 아니다. 네, 네. 3분의 2만 넘으면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오늘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한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께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요.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